기자님, 그 11월 18일 그 정창민 시장님께서는 수원시에 유치하다는 건 불가능하시다고 못을 박으셨어요. 예. 네, 거기에 대한 뭐 배경이나 거기에 대한 뭐 그 또 다른 뭐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일단은 그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산을 가지고 5,500억이라는 예산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럼 광주로 이전을 하게 되면 5,500억 예산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수원시에다가 이제 던졌습니다. 그때 인터뷰 때 방금 보신 것 같이. 하지만 수원시에서는 이제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무대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무대응으로 나가다가 결국은 이쪽에서도 노이즈 마케팅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수원시에서는 무대응으로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수원시에서는 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자꾸 대응해봤자 네. 입만 아프고 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이즈 마케팅에 같이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무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창민 시장께서 네. 수원시의 뭐 경기도청 건설비 신청사 뭐 예. 5,500 그거 따지기 전에 예. 그 유치했을 때 그 들어가는 비용 네. 뭐로 조달할 건지 먼저 그거 먼저 밝히셔야 됩니다. 네. 용인시에서 네. 전혀 그런 계획 이거 어디서 조달할 세금 네. 그런 거 하나도 계획도 없이 네. 무조건 유치하겠다 그리고 주겠다. 네네. 그거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에 나오는 세금입니다. 예. 이것도 어느 정도 조달을 한다는 계획을 세워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전번에 경전철 문제 있듯이 아마 10년 이상을 재정적자 나락으로 또 한번 떨어뜨리는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네, 정창민 시장께서 이제 기자회견을 그 경기도의회에서 하실 때 거기에 대한 건의문 안에는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 담아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전혀 그 건의서예요. 예. 그런 내용이라도 좀 있으면은 다 광역교통에 대한 뭐 수리반이나 예. 그리고 이제 신청사가 이제 새로 이쪽으로 용인 경찰내부지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따른 증축할 수 있는 건축 비용이나 그런 예산에 대한 거는 그 세부적인 예산은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예. 아마 여기 큰 3개를 건의했습니다. 네네. 큰 틀에서 보면은 대규모 예산 절감이라고 했습니다. 예산 절감. 예산 절감이라면 네. 그러면 차라리 그러니까. 현재 경기도청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않는 게 예산 절감이 아니겠어요? 그 가장 큰 게 그건데 네. 쉽게 해서 경기도 신청사 강교에 짓는 것보다도 예. 만약 이쪽 경찰대 부지로 용인으로 예. 온다 그러면 3,300억 정도 예산 절감할 수 있다는 거를 내세웠고 네. 두 번째는 아까 교통과 지리적인 접근성이라고 네네네. 얘기했습니다. 쉽게 네. 얘기해서 뭐 GTS가 네. 2020년도에 하고 예. 뭐 가까운 구성역인가 저기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네. 하고 예. 있고 네. 또 하나는 확장성과 이전 예정지의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네. 해서 뭐 부지는 2만 평인데 강변은 여기는 부지 평수로 해서 8만 평이다. 아니 네. 8만 제곱미터다. 제곱미터. 예.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도 왜 말로 다 해주겠다,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실질적인 건의서는 단 하나도 이렇게 세부 추진 계획서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여기 네. 지금 보시듯이 건의서 내용입니다. 네네. 없습니다. 여기 내용 하나도. 네. 그게 허황 뜬 그런 사업 계획인가요? 쉽게 해서 말하고 네. 실질적으로 공식 서류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네, 전체. 그리고 또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황당한 게 뭐 쉽게 해서 무료로 줄 수 있다. 줄 의향이 있다. 아니면 사줄 용의가 있다. 네네. 사주면 사주겠다 하면 준다 그러면 준다지. 네. 의향이 있다. 경기도청이 쉽게 해서 소유권도 경기도가 이쪽으로 용인으로 온다라고 결정이 되면은 소유권도 넘겨줄 의향이 있다. 넘겨준다가 아닙니다. 근데 소유권 이전도 이제 어딥니까? 용인시청 직원들과 그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은 빨라야 내년 2017년도 11월 정도에 그 LH에서 용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활용 계획 방안이 수립됐을 경우에 그것도 소유권 이전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회자님 그거 믿으세요? 준다가 아니에요. 네. 의향이 있다. 그때 가서 또 말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가장 이슈화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국민들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언행 일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딱딱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책임과 또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오늘 한 말, 내일 한 말 틀립니다. 지금 정창민 시장 똑같습니다. 사줄 용의가 있다. 무료로 제공할 적이 있다. 뭐 사준다 아니면 책임지고 무엇은 재원으로 해서 딱딱 책임지겠다. 이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책임진다는 게 없습니다. 준다는 것도 없습니다.
위양이 있다. 예. 위양이 있다는 건 뭡니까? 그때 가서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못 주겠다는 거고. 말바꾸기 할 수 있다는 거죠. 100% 가능합니다. 이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아예 논의할 가치조차도 없다는 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 공공청사에 대한 그 혁신도시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네.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그 지방으로 내려갔을 경우에 지원되는 모든 이제 광역교통이나 그다음 그 학교에 대한 모든 지원 시설, 기반 시설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건데 현재 그 용인시 그 경찰대 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 뭡니까 그 공공청사 그 혁신 도시법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겠네요. 그럼요. 그러게 이게 제가 알기로도 그 법은 신도시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네.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 내려갔을 때 적용되는 네, 건데 네. 지금 용인시는 신도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용인시가 네. 저기 광역시보다 높은 데가 어딘가요? 특별시죠? 예, 예. 예. 근데 용인시가 지금 인구 100만이 됐습니다. 네. 그전에는 여성 특별시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갑자기 엄마 특별시 용인입니다. 네. 네. 자, 수원은 조만간에 광역시가 되기 때문에 예. 경기도청이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하지만 용인은 벌써 예. 광역시를 넘어서 지금 특별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망각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런 데서 이것만 봐더라도 좀 너무너무 큰 이상을 우리 정태민 시장께서 예. 갖고 계신가 예.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개인적인 그 질문인데요. 우리 박 기자님이 혹시 그 광교 쪽에 혹시 아파트라도 아니면 뭐 입주할 그런 아니면 땅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뭐 전혀 그쪽 땅도 없고 아파트도 예. 없고 또 광교 쪽으로 입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을 경우에는 차후에 너무 이제 뭐 광교 쪽에 이제 용인 시민이면서 광교 쪽으로 너무 긍정적인 이제 그 표현을 해주시고 발표를 해주시기 때문에 자칫 이제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인에서 산 지 벌써 5년 됐습니다. 네. 용인 시민으로서 어떻게 보면 네. 공자 자부심을 갖고 네. 또 용인 초인구가 발전되기를 네. 기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이렇게 경기도 신청사하고 그의 경찰대 부지를 이렇게 발전시킨다고 활용한다고 하면은 예. 최소한 정치인 100만 시민의 시장이라 그러면요 네.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가슴으로 해야 됩니다. 네. 가슴으로 100만 시민을 품고 과연 옳은 일이 어떤가를 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 18일 날 아마 저도 축사 내용 들어봤더니 네. 이거저거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경기도청이 오면 좋겠다 해갖고 추진했다. 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머리로 한 거지 가슴으로 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반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하는 게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과 이런 걸 살펴봐도 이거는 법이나 모든 정황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잘못됐다라고. 이제 그 박 기자님께서는 용인 시민이면서 얼핏 듣게 되면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용인 시민이 들었을 경우에는 반대로 그 밀어붙인다 이제 그런 오해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죠? 아니에요. 이게 반대는 아니라는 거죠. 언론적으로 네. 아까도 아마 거론됐지만은 큰 자, 틀에서, 문제가 네. 있으면은 용인으로 와갖고 건립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찬성하시는 거죠. 찬성이죠. 근데 앞뒤 다 잘라버리고 자 경기도청 오면 좋죠. 자 반대하시겠습니까? 찬성하죠. 예, 찬성하죠. 예. 자 시민들한테 이렇게 문의하고 댕깁니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점이 뭐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나서 예.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자, 경찰대 부지 8만 평방미터 있습니다. 예. 거기 경기도청에 오면은 어떻게 좋으시죠? 네. 자,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다 좋다고 합니다. 예. 내용을 모르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고 용인시민 99.9%가 찬성한다? 이건 아니죠. 그 99.9%의 용인 시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과정에서 지금 강교에 건립되고 있는 과정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안 알려주고 나서 그냥 도청만 오면 좋지 않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시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우리 정창민 시장님 언론인 22년 생활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축사에. 저 어떻게 보면 대선배님이세요. 언론인으로서 우리. 하지만은 언론인 대선배님이 절대 기사예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표현. 어떻게 보면은 줄 의향이 있다. 사줄 우리로 제공할 의향이 있다. 이상한 이런 쓰시고 이거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이 되셔갖고 그런 표현 쓰고 있다는 것 자체에 너무나
창피스럽습니다. 예. 그렇다면 용인 그 경찰대 옛 경찰대 부지에 예. 이제 도청이 이제 가정 이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 들어왔다고 이제 했을 경우에 득과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득과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전 득과실 중에 경기도청이 쉽게 얘기해서 네. 옛 경찰대 부지로 들어왔을 때 네. 과연 여기 보면 아까 건의서 내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유가족과 저 글쎄올 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경기도청 예. 저기 수원시의 팔달구 매산로에 있습니다. 네. 그 주변 한번 가서 보세요. 눈으로. 얼마나 발전되고 얼마나 장사가 잘 되고 얼마나 주변에서 가장 발전이 잘 된 지역인가 가장 낙후했습니다. 네. 가장 장사 안 됩니다. 네. 경기도청 거기에 20, 30년 있었습니다. 네. 과연 이런 도청 경찰대 부지로 옛 경찰대 부지로 건설됐을 경우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 유가효과가 일어날까요? 반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있는데 가서 눈으로 한번 직접 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예. 아파트에 대한 그 주변에 이제 주택 뭡니까 부동산에 대한 상승 효과를 또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간치주의 할 때 네. 그냥 관공서들 시청 도청 오면은 지역이 발전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많이 부동산 상승 효과라고 네.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또 옛날에 전철만 들어와도 뭐 역세권이다 네, 해갖고 부동산 가격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여기저기 다 역세권이에요. 네. 그리고 관공서 오면 시끄럽습니다. 음, 혹은 나 도청 예. 앞에 와서 시위되고 막 물러나라 뭐 간철해라 맨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저거예요? 시민들 무지하게 불편합니다. 예, 박 의원님 그렇다면 이제 개인적인 그 수견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 부지가 경찰대 부지가 한 8만 평 정도가 8만 예. 8만 그 정도 되는데 8만 평. 그 부지에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이제 드리는 질문입니다. 예. 거기에 뭐가 유치됐으면 좋겠느냐 개인적인 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용인 시민으로서 저도 아까 얼핏 언급을 말씀드렸듯이 언급했듯이 이쪽에 진짜 100만 용인 시민들이 가족 단위로 찾아와서 쉬고 편하게 놀 수 있고 할 수 있는 문화공원으로 좀 조성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손만 봐도 만석공원이다, 효원공원 참 공원이 많습니다. 또 갈 데도 많고 하지만은 용인 100만이 됐지만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할 만한 공원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엄남동의 이쪽 경찰대 부지가 어떻게 보면은 용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초인구, 기인구, 수지구 또 인구가 더 많이 손보다 더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지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용인이 그러면은 진짜 대표할 수 있는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해서 진짜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공원으로 이렇게 좀 꾸며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혹시 그 용인시 말고도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뭐 공공청사를 이전하겠다, 그런 포퓰리즘에 대한 정책을 내세웠던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네, 아주 재미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기 오산시에 네네. 아마 염태영 시장이 언급했죠. 네. 참 오산시에서는 언젠가 내산미동에 경기도청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2013년도에 또 오산시에서 또 선거 때만 되면 경찰대 병원 유치한다라고 그냥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경찰대 병원 유치. 근데 선거만 끝나고 나서 당선됐어요, 그분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서울대병원 유치한다고. 서울대병원이고. 근데 그분들 당선되셔갖고 일하시면 빨리빨리 유치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전혀 그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선거 때만 되면은 이슈화 되고 유치하겠다고 선거만 끝나면은 방치됩니다. 다음 선거 때 또 활용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해요. 그 이제 공공부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예산은 시민들이 충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피해보는 건 국민들과 시민들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시민들이고 서울대병원도 아마 부지가 방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막대한 부지도 이렇게 방치되면은 다 500억 정도. 그거 다 누구 돈입니까? 주민 주머니에 나올 돈들이에요. 지금 청년 실업이고 뭐고 여러 가지 어려서 힘든데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포퓰리즘으로 당선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7, 80년대는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이 되는 게 단어가 있습니다. 가슴속에.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희망이 되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단자살이 여러 가지 사고가 많고 심지어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집단자살이 젊은이들이 그 모여서 희망이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자살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딴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당장 뭐 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젊은이들한테 희망이 되는 이 단어를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갖고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무쪼록 저희들도 이제 그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광교 신도시 그 카페든 아니면 그 경기도 의회 홈페이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현재 광교 그 총연합회, 아파트 총연합회 그 입주자 모임인가 봐요. 그쪽에서도 현재 그 부지에 대해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그리고 민민 간의 갈등에 대한 댓글이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그쪽에 뭐 법무타운, 지금 의왕에 있는 그 교도소를 유치를 해라. 그러려면.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이 이제 논의된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를 풀어야 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이제 잘 머리를 맞대고 각 지자체 간에 그 갈등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 정치인들이 좀 풀어야 할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아까 또 더 재미난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이게 우스갯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자, 용인시가 그렇게 경기도청이 탐나면은, 네. 자, 경기도청 가져가라. 그 대신 1+1으로 수원의 가장 수건 사업이 뭐냐면은, 네. 군공항 이전입니다. 네. 다른 대로. 그러면 이것도 함께 같이 유치해 가라. 네. 뭐, 그러면 한번 논의해 볼 만하지 않겠냐. 하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수원시 일부에서 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는 뭐 좀 웃자고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네네. 아무쪼록 그렇다면 이제 그 현재 용인시 의회에서도 뭐 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것 찬?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청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거는 찬성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이제 인터뷰에서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습니다. 저희나 시민이나 의원이나 변수가 있어갖고 진짜 오면은 찬성을 하죠. 하지만은 이런 문제점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반대합니다. 저 역시. 남의 거를 뺏어와도 이거 유분수지. 남들 잘 된 거 갖고 막판에 무조건 내놓으라. 이거는 아니죠. 잘못된 거죠. 뭐 앞으로 지방선거 2018년도이기 때문에 한 1년 6개월 정도 이제 남은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수원시에서도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노이즈 마케팅이거든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슈화를 중앙 언론이건 뭐 중앙지에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래도 나는 이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시민들에 대해 좀 알아달라는 식으로 치적 쌓기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정창민 시장께서 이게 노이즈 마케팅으로 했다 그러면 큰 오판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좀 안 될 거라는 거는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나와 있는 건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시 동해용시는 절대 법적으로 이전을 못합니다. 근데 수원시를 배제한 상태에다가 국토부나 경기도에 아무리 너브콜을 보낸들 수원시가 동의 안 해주면 절대 갈 수 없는 사업인데 정창민 시장은 수원시를 무시한 상태에서 경기도에만 계속 너브콜을 보냈습니다. 이 상태에서 누가 봐도 안 되는 사업이었는데 이걸 갖고 이제 나는 열심히 했다. 용인시를 위해서. 이건 잘못된 마케팅이죠. 그리고 나서 빠져나가려고 어떻게 보면은 최선을 노력을 다했다라고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지켜봐야 됩니다.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식으로 이거 마무리 짓지 그게 제가 가장 궁금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그 광교 신청사 신도시에 이제 도청이 이제 그 결정이 난다 아니면 용인시가 경찰대 부지로 결정이 난다. 그 부분은 한 얼마 정도 기간이 있어야 확정이 된다고 보세요? 뭐 넉넉 잡고 내년 6월이면 첫 사업 뜬다고 했으니까 첫 사업 뜨겠죠. 일단 뭐 1년도 아니고 탄핵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갖고 탄핵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는데 뭐 어차피 내년 6월이면 첫 사업 뜨기 때문에 지금 11월 중순 넘어갔지 않습니까? 뭐 길어야 7개월이고 6개월 안에 뭔가 다 드러나겠죠.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인가를 그 제출했지 않습니까? 제출했는데 이제 그 건축 인허가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인허가가 이제 확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첫 사업이 뜨는 거죠? 거의 뭐 다 절차는 마무리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절차가 경기도에서 허가하고 또 수원시가 동의하고 해서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진행 절차 이상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것도 벌써 10년 전서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인데 지금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 안 하고 내년 6월에 첫 사업 뜨겠다고 나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도 뭐 박중명 기자님께서 그동안 11회에 걸쳐 가지고 기사를 다 저희들이 모니터링 했습니다. 아주 뭡니까 전문가 이상으로 많이 취재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안타까운 게 12회까지 이렇게 기사 썼는데 정창민 시장님께서는 18일 날 발대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지금 반대하는 사례를 볼 수 없었다. 또 문제점이 있다라고 꼽는 사례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 12회 쓰고 포털에 다 떴고 의원들이 압니다. 용인시 의원들이 알고 시 공무원 담당
공무원들이 압니다. 근데 예. 시장님만 모르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지금 100만 시에 과연 이런 게 보고조차 하나도 안 되고 예. 있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좀 짤막하게 좀 인사 나누시죠. 예, 간단하게 제가 적어온 게 있습니다. 최근 용인시 우리 인구가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예. 전국 100만 도시로는 우리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고양시 이렇게 예. 4개 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용인시가 4개 100만 도시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창민 시장님께서는 우리 100만 도시 시장에 걸맞는 책임 있는 시책을 이렇게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웃 도시 수원 아닙니까? 네. 이렇게 수원으로부터 이렇게 웃음거리 도시로 이렇게 전락시키는 이런 행태는 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좀 중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구 옛 경찰대 부지를 활용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그 경기도 신청사와 유치만 이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지금이라도 우리 용인시 위에 위원님들하고 또 시민들하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저기 100만 시민한테 진짜 해줄 수 있는 게 뭔가를 먼저 방법을 모색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 분명 정창민 시장님 신청사 유치가 이해 당사자들 특히 국토부 경기도 수원시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경기도 신청사가 용인으로 오면 좋지요라며 시민들을 계속 호도하면 신청사 유치 권이라는 술수를 쓴다면은요 그 잘못된 술수가 그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달콤한 사과의 유혹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또한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과장된 시민과의 약속으로 정치인들은 그때 선거에서 이득을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꼭 그만큼의 사람들이 정치에 신물을 느끼는 것입니다. 시민들과의 약속을 함에 있어 정치인들은 보다 많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믿져야 본전이 아니다. 결과는 두고두고 이어질 것입니다. 신뢰받지 못하는 조직이란 정체성이 낯부끄러운 사실임을 정치인들은 분명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사열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